예, 안녕하세요. 아카스타 카페장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KMW랑 그리고 웹젠을 종목 리뷰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 두 개의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KMW 같은 것은 제가 뭐 열심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무슨 기업이고 뭘 판매하고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KMW라는 게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 생각을 한번 늘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같은 것은 아카스타 같은 경우 2017년부터 계속 봐오는 종목이었는데요. 뭐 이제 그런 얘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게 너무 지금 급하게 오른 것도 있지만 한번 재무랑 컨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9년에는 이제 영업이익을 남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되면 1조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정도 되죠. 네. 그렇게까지 뭐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020년에 1조를 달성한다면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예전에 그림을 하나 띄워드린 적이 있어요. 현재 보고 계시는 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조기 상용화를 했죠. 조기 상용화를 하고요. 현재는 이제 논스탠드 언론이라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이제 이 투자는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이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18GHz로 넘어가는 진짜 5G, 이 투자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이게 1차 투자가 있고 2차 투자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것은 납품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항상 투자 초기에는 매출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모델을 납품을 시키니까 당연히 초반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매출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NSA 투자부터 살펴본다면은 상용화 단계에서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5G 1차 초기 때에는 매출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2차 때 상승을 하게 되고 그냥 다시 횡보를 하다가 투자 시기가 끝날 때 되면 점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나오다가 근데 갑자기 매출이 급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용화를 일찍 했던 이유가 최초라는 타이틀을 따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뭐 기업적으로 우위를 노려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화웨이 제재가 많이 되고 있었죠. 작년부터. 그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5G를 먼저 상용화를 해야 뭐 안정화라든가 최적화 같은 것이 먼저 되고 이게 5G 표준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한테 참고를 하겠고요. 그러면은 먼저 상용화를 하는 우리는 국내 통신 장비를 테스트해볼 기회도 있는 거고 추후에 상용화하는 5G 나라들이 있겠죠. 그런 나라들에게 수출할 수 있는 수출길도 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안정성이 보장된 것과 안 된 것은 차이가 있겠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5G 투자로 인해서 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죠. 이런 효과를 좀 노린 것도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횡보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수출입니다. 수출. 왜 그러냐면 아직 4G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나라가 있고 그리고 5G 넘어가면서 그 부품들 있죠. RF라고 하는 그런 부품들을 먼저 쓰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거에서 점진적인 매출 상승이 일어나고 이후에 5G 통신 장비가 납품이 될 때 그때는 다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이게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과 이제 수출까지 합치게 되면은 매출 면에서 횡보성을 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증권사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게 이런 컨센입니다. 사실 뭐 증권사들이 컨센을 내놓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간단한데 어튼간에 그런 매출 구조를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솔직히 2021년까지 지금부터 예상한다는 것은 좀 어거지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비슷하거나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끝자락이라고 보신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2차 투자 시작 때가 매출의 최고점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도 2020년 좀 하반기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는 선행한다. 그래서 뭐 몇 분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명히 올라갈 길이 더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KMW조차도 끝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5G조차도 전체적으로 시황이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대장이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5G는 한 번 더 대장이 바뀔 수 있을 듯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이 자리에서 뭐 한 이 정도까지는 상승할 여력은 충분합니다. KMW 같은 경우는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 매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매도는 하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든 올리면서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뭐 다른 것과 비교가 똑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작전이라기보다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개인한테 떠넘기는 그런 패턴이 많고 진짜 야금야금 물량을 덜어내는, 그러니까 티가 안 나게 덜어내는 그런 패턴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팔 요량은 없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에 비해서 대차장고가 그렇게 많이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이 수익 낼 정도로,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면서 수익을 낼 정도로 하락시킬 물량은 아직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기술적인 면을 봤을 때 아직 상승할 구간이 남아있는데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가 더 문제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파신 분은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횡보를 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횡보라기보다는 저는 좀 하락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을 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이 자리까지, 2차적으로는 이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 자리가 얼마냐면은 56,000원과 66,000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66,000원을 보고 2차적으로는 55,000원 정도를 보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떨어진다면은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은 더 많이 나오고 그만큼 이제 기간적인 여유로 봤을 때 하락하는 게 더 어울려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물량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66,000원 이 라인대에서는 더 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하면서 횡보를 하든가 상승시킨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고 고점을 뚫고 다시 내려갔다가 하락 파동을 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그때 이제 뭐 거래량 같은 것도 봐야 되고 5G 시장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지금 제가 위치를 처음에 여기 찍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가는 게 현재 수급 주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사실 KMW 같은 거는 실적 면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아직 5G 매출을 제대로 올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조정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이미 중국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KMW는 중국에 납품을 했고요. 우리 상용화 때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상용화 전에 매출을 많이 올리다가 상용화가 되고 나니까 매출이 많이 떨어졌던 기업들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상용화 이후에 본격적으로 5G 투자하면서 다시 매출이 성장을 했었고요. 그럼 해외 매출도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 KMW가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은 더 많다. 다만 매출을 최고점을 찍을 수 있을 때 그때는 이미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가 더 높다라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이미 실적이 더 높게 나왔을 때는요. 그때는 이미 하락했다가 그저 그냥 개미 꼬시기용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그게 올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게 내년에 올 거니까 KMW를 기회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파동과 수급 분석에 따라서 진입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웹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분께서 웹젠이 좋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한계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2019년 2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93억 원이 나왔죠. 그리고 2019년 9월에는 153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가지고는 모자르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웹젠이 저 컨센을 넘을 수 있을지도 약간 의문입니다. 제가 그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작년도 매출과 전망 그리고 그 올해 나온 매출과 전망입니다. 그냥 언뜻 그냥 보시기만 해도 웹젠은 뮤로 먹고 산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뮤가 이제 뭐 게임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웹게임, 뭐 MMORPG, 위메이랑 똑같죠.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판호를 발급받기 대기하는 거고요. 그 뮤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뮤 쪽에서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년에도 2019년에 가면은 뭐 신작 기대감이 있을 것이니까 뭐 오를 것이다, 뭐 저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저는 이제 증권사 쪽을 많이 믿지는 않습니다. 분석하고 이런 것은 잘 하시는데 주가로 보기에는 약간 모자란 면이 있지 않나. 지금 보시면은 뮤도 보시면 352억 원을 예상했는데 여기는 310억 원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오히려 더 좋게 나왔네요. 그리고 3분기에는 323억 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그 뮤 IP를 활용한 뭐 MMORPG 게임. 예, 이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지금 뭐 정확히 나온 게 없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수정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아래로 빼놓은 것은요. 이미 출시가 됐거나 출시가 돼서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뮤 오리진 2 같은 건요. 이번에 출시한 게 북미나 유럽 쪽에 출시를 했고요. 이미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게 당연히 7월 10일 날 출시한 정령성전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중국에 출시를 했는데 이게 구글 순위에 꽤 오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무료 게임 뭐 대천사지검인가 그것도 이제 꾸준히 순위권에 이제 머물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매출의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게 이제 정년선정이고 진홍지는 원래는 9월 달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10월 말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년성전이 나왔다고 한들 전체 매출을 지속적으로 반등시키기에는 참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3분기에 반등을 할 수 있지만 4분기까지 이어지긴 힘들 듯 합니다. 특히 진홍진이나 지금 뮤 IP 활용 게임이 판호가 풀려야지 매출이나 기대감 면에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뮤 시리즈를 다 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뮤 시리즈도 계속 매출이 떨어져 가는 것을 아까 보여드렸죠.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매출 비율만 봐더라도요. 뮤 시리즈가 7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뮤 매출이 주로 나온다는 소리인데 이거를 뮤 시리즈가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신작이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순위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뮤가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 신작을 내놔야지 매출이 오르는 거고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IP 활용한 게임이 중국에서 되게 불법적인 서버가 되게 판을 많이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2018년 반기와 2019년 반기 살펴보시면은 해외는 엄청 줄어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의 판호를 받고 중국에서 인기를 끌어야지만 반등다운 반등,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굳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에 정령성전이 구글 순위에 상위권에 올라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것보다는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기대감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웹툰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근거가 다 지금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웹젠을 좀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은 일단 19,300원 근처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충분하고요. 저 같으면은 지금 사서 19,300원에서 1차 매도를 해도 좋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진홍지인 같은 게 계속 미뤄지고 나머지도 계속 판호가 미뤄진다면은 현재 정령성전만으로는 주가를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도 아무래도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하고 실적 발표 전이나 실적 발표 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분명 상승의 한계는 존재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간다면 2만원에서 21,000원 사이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매물대가 많은 19,300원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치면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되게 웹젠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만 해도 상승에 제한이 있을 거라는 근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웹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샘표도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대략적으로 평단을 가늠해 봤을 때 대략 이쯤 44,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샘표 같은 경우는 무슨 관련주죠? 대두 관련주죠. 실제로 샘표 같은 경우는 많이 팔렸는지 대두값이 하락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어떻게든 실적이 잘 나오곤 있습니다. 예, 샘표를 분기별로 보시면은 계속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매출은 크게 변하지는 않죠. 변하지 않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은 뭔가가 이 매출 안에서 수익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샘표가 이 실적보다는 이슈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무역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46,000원을 넘기기에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질 만한 이슈가 없어요. 그냥 거래량이 터져줘야지 이 앞에 물량을 다 치고 갈 텐데 현재 이 물량도 제대로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매집 물량은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하겠지만 글쎄요.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와준 다음에 상승을 유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들고 계시는 것은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본전 오면은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을 봤는데요. 원래는 두 종목만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종목을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종목 리뷰가 보고 싶으신 분은 이제 게시판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